좋은 것은 정해져 있으니 그것을 사자. 쓸데없이 발품 파느라 고생만 하지 말고 말이다. 다만 좋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부동산은 돈이 없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식은 다르다. 주식은 세계 1등 주식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보다 주식이 우량한 종목을 사기에는 좋다. 부동산 살 때 고민하지 말자. 그냥 내가 가진 돈에서 최고로 비싼 곳을 사면 된다. 다가오는 10년, 사야 할 부동산과 팔아야 할 부동산 집중 분석. 기회가 있는 지금 과감히 행동하라. 2016년 올해의 책 후보, 부동산 분야 판매 1위를 기록했던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분야의 해안을 제시하여 독자들의 열렬한 환호와 반향을 일으켰던 김장섭, 필명 조던리. 이번에는 바뀐 환경에 맞춰 새롭게 해석한 대한민국 부동산 향후 10년 전망서를 내놓았다. 그는 이 책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이에 차근차근 해법을 제시한다. 그가 내놓은 질문과 해법은 다음과 같다.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까?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은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신도시의 미래는? 그리고 40년이 되는 10년 후에는? 일본의 경우처럼 신도시의 몰락이 정말 오는가? 나는 추가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가능할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만약 나이 80세에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하락한 만큼 은행에서 원금 상환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5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인구 고령화는 부동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수도권 임대사업자의 핵폭탄, 기업형 뉴스테이가 미칠 영향은? 청년 실업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그리고 청년들이 떠난 지방 부동산의 미래는? 컴팩트 시티가 바꿔놓을 지방 부동산의 내일은? 지방의 일자리 소멸과 대기업 본사의 서울 집결, 향후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는가? 외국인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올 것인가? 남북 통일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태풍을 일으킬까? 미래 부동산 투자의 대안은 무엇인가? 셰어하우스, 서울빌라, 역세권 투자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모두 살아남을 바로 그곳은 어디인가?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모두 살아남을 핵심 전략 제시. 김장섭의 진면목은 상식을 뒤집는 새로운 해석과 끝모를 깊이를 자랑하는 통찰력에 있다. 독서와 연구, 깊은 사색에서 비롯된 시장을 보는 그의 시각은 그래서 일독의 가치가 있다. 온라인에서의 폭발적 인기, 오프라인 강의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만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에 불어닥칠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점검하고 미래가 없는 부동산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기를 권유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부동산은 어디인지 알아본다. 또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의 탈출구는 어디인지 고민한다. 그리고 더하여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모두 살아남을 핵심 지역과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이 책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책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초호황기지만 10년 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당장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에코세대가 30년에 걸쳐 있는데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인구 중 50%가 여기에 몰려있다. 이들은 현재 집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다.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 자식이 분가를 하지 않아서 집이 필요하고 X세대의 중간이며 107만 명으로 가장 많이 태어난 71년생은 현재 40대 후반이라 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80년대 태어난 에코세대는 지금 한창 결혼해서 전월세를 살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베이비붐 세대가 1, 2인 가구로 변한다. 수입도 사라지고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된다. 그런데 추가 부담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 10년이 지날 때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도세를 아낀다고 임대사업자를 내는 바람에 10년간 집을 못 하는데 그것은 잘한 선택인가? 사람들은 헌 아파트를 외면하고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헌 아파트는 얼마나 공실이 생길 것인가? 등 독자들이 궁금해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생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중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를 진단하였다. 막막한 일이 현실이 되기 전 이 책은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책 속에서 그럼 왜 역세권 부동산을 사야 할까? 앞으로는 학군 수요가 좋은 대단지보다는 역세권이 더 유망하다. 나 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해서 말이다.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주거용 부동산은 학군이 좋은 대단지 부동산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2인 가구로 재편이 되고 청년 실업이 심해지면서 수익률이 좋은 월세 부동산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반면 기존 부동산은 학생 수의 감소로 장점이 줄어들게 된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전역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곳 혹은 더 크게 성공할 곳으로 지역을 압축해보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이 오르고 통일이 된다면 수도권이 오른다.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에 모두 해당되는 교집합은 어디인가? 바로 서울의 역세권이다. 서울의 역세권은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모두 상승이 가능하며 안전하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답도 자명하다. 지금까지 책 시식 코너였습니다.